한편 프랑스에서는 예프리 제2전투가 4월 22일에 시작되었다. 이때 독일인들은 처음으로 독가스를 사용했다. 존 프렌치 경은 포탄이 부족하다고 호소해왔다. 노드 클리프 경은 이 문제를 그의 신문에서 부각시켰다. 이때는 정치적으로 휴전 상태에 있었으나 보수당 하원 의원들은 비판적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적대감은 보수당 탈당자인 윈스턴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은 윈스턴이 앤트워프를 공략하는 데 참여했다고 비난했다. 그리고 다다넬저 계획의 실패가 조금씩 알려지게 되자 윈스턴에 대한 비난이 시시각각으로 높아갔다. 이 무렵 피셔 경은 해군 참모총장직을 돌연 그만두었다. 이 마지막 몇 달 동안 처칠과 피셔 경 사이의 관계는 특히 불편했다. 다다넬저 작전이 시작된 후 곧 불만의 소리가 해군 참모총장으로부터 들려왔다. 이 두 사람의 이견은 다다넬저 문제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피셔 경은 다른 문제들 때문에 사표를 제출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나 항상 설득을 받고 유임했다. 이 노제도 피셔에 대한 클레멘타인의 걱정은 커져만 갔다. 클레멘타인은 윈스턴이 며칠 동안 해군성을 떠날 때마다 피셔는 대단히 불안해하는 것을 눈치챘다. 가끔 윈스턴이 해군성을 떠날 때마다 클레멘타인에게 그 늙은이를 돌봐주시오 라고 말했다. 그래서 클레멘타인은 윈스턴이 없을 때에는 피셔 경을 가끔 점심 식사에 초대했다. 1915년 5월에 윈스턴은 이탈리아로 하여금 전쟁에 참여하게 하기 위한 협상에 참석하기 위해 파리로 갔다. 클레멘타인은 가지 말라고 권고했다. 클레멘타인은 피셔가 해군성을 책임지는 그 긴장을 참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의심이 갔기 때문이다. 그러나 윈스턴이 집을 떠나고 없을 때 클레멘타인은 피셔 경을 점심에 초대했는데 그는 점심을 먹은 후 유쾌한 기분으로 클레멘타인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잠시 후에 클레멘타인은 거실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늙은 해군 제독은 복도에서 숨어 기다리고 있었다. 클레멘타인은 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그는 퉁명스럽게 횡설수설했다. 이때 클레멘타인은 윈스턴이 존 프렌치와 회의를 하고 있을 동안 피셔는 사실상 파리에서 정부와 희롱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클레멘타인은 깜짝 놀랐으나 조용히 해요. 어리석은 늙은이. 어서 나가요. 라고 말했다. 그러자 피셔는 밖으로 나갔다. 물론 클레멘타인은 이 괴상한 에피소드와 피셔의 정신 상태에 대한 클레멘타인 자신의 뿌리 깊은 의혹에 대해 윈스턴에게 말했다. 그러나 5월 14일에 갈리폴리를 위한 증원군을 토의하기 위해 군사위원회에서 피셔 경은 자신은 다다넬저 계획을 처음부터 반대했으며 이것은 수상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처칠은 피셔 경의 이 말에 분개한 나머지
같은 날 수상에게 편지를 썼다. 해군 참모 총장은 작전 수행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 문서로서 동의한 바 있습니다. 5월 15일 아침에 처칠은 사표가 들어있는 피셔경의 편지를 받고 즉시 수상에게 갔다. 에스키드 씨는 노하여 펄펄 뛰면서 피셔경에게 다시 직장에 복귀하라고 말했다. 그러나 피셔경은 처칠과는 더 이상 같이 일하기를 거절했다. 이것은 처칠에게는 커다란 타격을 주지 않았으며 처칠은 해군 참모부를 다시 구성했다. 그리고 이 괴로운 주말의 일요일 아침에 윈서튼과 클레멘타인은 수상을 찾아가 참모부에 대한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는데 그는 이 계획을 승인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위기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5월 17일에 야당 당수인 보나로 씨는 피셔경의 사태를 확인하기 위해 다우닝과 11번지로 로이드 조지를 방문했다. 그는 만약 피셔경이 사퇴했다면 처칠은 해군성 장관으로 유임될 수 없으며 야당은 이 문제를 의회에서 거론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로이드 조지 씨는 보나로에게 기다려달라고 간청하고 나서 수상과 대화를 나눈 후 연립정부의 구성을 주장했다. 수상은 로이드 조지의 견해를 묵인했다. 처칠은 연립정부에 관한 생각을 항상 강력히 지지했으나 이러한 큰 문제는 목전의 위기를 처리하고 새 해군 참모부를 발표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해결되기를 바랐다. 그러나 오후에 수상을 만났을 때 처칠은 수상이 거국 내각을 구성할 의사가 있으며 거국 내각 구성 과정에서 자신은 해군성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안 될 것임을 알고 깜짝 놀랐다. 수상과 대화를 하는 도중에 처칠은 해군성으로 즉시 돌아오라는 전가를 받았다. 독일의 대함대가 출항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5월 18일에 독일 함대는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조짐이 명백해졌다. 따라서 해상에서 이 위기는 해결되었다. 처칠은 해군성에 남아서 자신이 책임을 지고 있는 다다넬저 문제에 대하여 강력한 발언권을 갖기를 바랐다. 그러나 처칠은 해군성에 그대로 있게 해달라고 수상에게 편지를 했으나 수상은 처칠이 해군성에 남아있을 수 없다는 취지의 답장을 보냈다. 그러나 처칠은 자신의 후임자는 군사회의의 위원이며 친구인 발포 씨라는 사실에 안심했다. 그는 다다넬저 계획을 항상 지지했던 사람이다. 여러 해가 지난 후 클레멘타인은 윈스턴과의 생활을 회고하면서 그 동안에 일어난 일들 중에서 다다넬저 드라마와 같이 괴로운 일은 결코 없었다고 말했다. 1915년에 클레멘타인은 모든 걱정, 희망, 그리고 위기의 우여곡절을 같이 나누었다. 반세기 후에 클레멘타인은 윈스턴의 전기 작가인 마틴 길버트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이는 슬픔에 잠겨 돌아가시리라 생각했어요. 클레멘타인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를 수 없어서 1915년 5월 20일에 수상에게 놀랄만한 편지를 썼다. 친애하는 에스키드 씨, 윈서턴은 해군학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통달하기 위해 거의 4년간 일했습니다. 이 나라에는 윈서턴과 같이 지적인 능력과 정력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귀하께서는 왜 윈서턴과 헤어지시는 겁니까? 만약 귀하께서 윈서턴을 해고하신다면 그것은 나약한 행위가 될 것이며 귀하의 연립정부는 현 정부와 같은 얕잡아 볼 수 없는 정부가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윈서턴은 귀하의 눈에는 약점이 있어 보일지 모르나 그는 현 내각이나 앞으로의 내각에서는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가질 것으로 생각되는 우수한 특질을 갖고 있습니다. 에스키드 씨는 답장을 하지 않았다. 연립정부는 처칠이 랭카스트 공군의 장관으로 임명되었다고 5월 26일에 발표했다. 그런데 이 자리는 행정 권한이 없는 한직이었으나 내각의 강요로서 군사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자리였다. 이러한 조건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윈서턴은 이 자리를 수락한 것이다. 윈서턴은 아직도 다다네이저 작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